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이해 과목입니다. 이 시간에는 생명체의 구성 단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8페이지입니다. 생명체의 구성 단계는 원자에서 생물까지 또 생물에서 생태계까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아주 작은 단위는 물론 세포라고 말씀을 드렸고, 세포가 조직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봤고요. 조직은 기관이 되고 기관은 기관계가 되며 각 기관계가 모여서 바디라고 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이제 티슈라고 하는 조직이 되고, 또 티슈라고 하는 조직은 오간이라고 하는 기관이 되며 기관계가 모여서 기관계, 즉 오간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간 시스템이라고 하는 기관계들이 모여서 더 바디라고 하는 이런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는 이제 각 세포 속에는 수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있어요. 셀 오가넬라라고 하는 세포 소기관들이 있죠. 그리고 세포 소기관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물론 분자가 되겠고, 그 분자는 또한 이제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설명을 하면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 즉 아톰입니다. 아톰이란 말은, 톰이란 말은 자른다는 뜻이거든요. 가위로 자른다고 보통 그러잖아요. 자른다는 말인데, 아톰은 더 이상 잘라질 수 없는 이제 성분, 그것을 원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것을 원자라고 했는데, 원자는 뭐 탄소라든지 또는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원자도 더 이상 더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원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성립하지 않지만은 전통적으로 원자라는 이제 이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학문에서, 생명과학에서는 그냥 원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원자나 분자를 그대로 사용해야만 화학, 케미스트리라고 하는 이런 학문이 성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미립자라고 하는 이런 원자보다 더 작은 이제 수많은 수백 개의 미립자들이 지금 발견돼 있죠. 그것은 이제 물리학에서 발견된 것이고요. 어쨌든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원자가 둘 이상 모여서 오른쪽에 DNA와 같은 분자, 모리큘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DNA 분자. 분자는 물질이나 요소 같은 작은 것으로부터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탄수화물이라든지 핵산 같은 거대 분자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에서 분자로, 분자에서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나 핵산 등 거대 분자, 그러니까 원자에서 분자, 분자에서 거대 분자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고 있죠. 아톰에서 모리큘, 모리큘에서 이제 거대 분자로. 그다음에 이제 거대 분자인 이런 단백질, 탄수화물, 핵산 등이 이런 단백질이나 지질 등 다양한 분자가 모여서 생명체의 에너지를 형성하는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세포 소기관들을 형성합니다. 오른쪽에 지금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 같은 세포 소기관들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뭐 세포벽이라든지 세포막이라든지 핵막이라든지 핵이라든지 미토콘드리아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런 많은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세포를 이루는 것입니다. 물론 세균에는 세포 소기관에 존재하지 않지만은, 세균에는 세포 소기관에 존재하지 않는 원핵 세포지만은,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는 이런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는 이런 진핵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동식물 세포에서는 핵이나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같은 여러 세포 소기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원자에서 분자, 분자에서 거대 분자, 거대 분자들이 모여서 이제 세포 소기관을 이루고,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를 이룬다는 것까지 나갔습니다. 자, 이제 세포는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조 및 기능적 단위예요.
생명체를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는 아까 원자라고 했지만은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조 및 그러니까 생명체의 구조의 단위, 생명체의 기능의 단위 이런 것들은 세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포. 아메바나 효모와 같은 이런 작은 생물 같은 경우에는 단세포로 존재하기도 하고요. 또는 나무와 개와 같은 동식물은 다세포 생명체로 존재합니다. 세균은 모두 단세포 생물이라고 이제 단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지금 동물세포의 그림이고요. 자, 조금 색깔을 바꿔서 설명할까요? 그 다음에 이제 각 조직은 생물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여며 협동적으로 일하는 같은 종류의 세포 무리가 모여서 이제 조직을 이루는 거죠. 자, 원자에서 분자, 분자에서 거대 분자, 거대 분자들이 모여서 세포 소기관을 이루고 세포 소기관들이 모여서 세포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세균 세포라고 하는 원핵 세포는 세포 소기관들이 없기도 하지만은 동물 세포나 식물 세포는 이제 세포 소기관들이 핵이나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 같은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자, 이제 세포는 이제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조 및 기능적인 단위 있고 생명체의 가장 작은 단위는 원자라고 하는 것까지 배웠고요. 세포는 나무와 개와 같은 이런 동식물들은 다세포 생명체, 아메바나 효모 같은 생명체는 단세포 생명체, 세균도 단세포 생명체입니다. 이제 그래서 조직은 생물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며 협동적으로 일하는 같은 종류의 세포 무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조직입니다. 이제 인간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인간 조직도 인간들이 모여서 서로 협동하고 서로 모여서 일하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이런 것이 조직이 되잖아요. 모였는데 같은 일을 하지 않고 서로 반발만 하고 싸우기만 하면 그건 조직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생명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물의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면서 협동적으로 일하는 같은 종류의 세포 무리를 조직이라고 말합니다. 자, 예를 들면 근육 조직 같은 경우는 동물의 몸을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조직이죠. 근육 조직은 동물의 몸을 움직이는 데 필수적인 조직입니다. 이 근육 조직 자체도 이 오른쪽에는 지금 깨구리의 심장 근육이 나오는데요. 이 근육 조직 자체도 수많은 세포들이 모여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조직에는 이제 근육 조직뿐만 아니라 신경 조직이라든지 피부 조직이라든지 뭐 결합 조직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관과 기관계를 보면 각 조직이 모여서 좀 더 복잡한 일을 수행하게 되면 기관이 되죠. 이제 국가에도 기관이 있잖아요. 뭐 연금관리공단이라든지 또는 뭐 그 이제 전체적인 국가를 이루는 은행들 있잖아요. 은행이나 무슨 뭐 보험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학교도 일종의 기관이죠. 학교는 여러 가지 이런 뭐 조그만 조직들이 모여서 전체 기관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관들이 전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전부 다 모여서 교육계라고 하는 게 형성되죠. 교육계. 그죠? 그다음에 이제 전국에 있는 은행들이 모여서 은행기관, 은행계를 이룬다고 볼 수가 있죠. 금융계라고 하죠. 금융계. 은행이라든지 보험회사라든지 무슨 뭐 증권회사라든지 이런 거 모여서 전부 다 금융계를 이루고 또 교육계는 이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모여서 교육계를 이루고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깨구리의 심장 근육이 모여서 심장을 형성하고 그래서 그때 심장을 기관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장을 이제 그 심장 근육이 모여서 심장을 형성하는데 이는 다시 혈관과 함께 순환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깨구리의 심장에 대한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원자에서 생물까지를 지금 봤는데요. 생물계의 계층 구조는 조직화를 통해 원자에서 생물로 조직화되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자에서 시작해서 한 개체의 생물로 조직화된다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생명체가 에너지를 획득해서 대사 활동을 통해 화학 단위로부터 복잡한 분자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 분자의 이동, 정보 처리 등의 복잡한 생화학적 반응이 조절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다세포 생물은 분화된 특수화된 세포들이 결합하여 조직 티슈를 이루게 되고요. 이러한 티슈 조직들이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형성하게 됩니다. 오간. 그리고 기관은 기능이 상호 관련된 기관계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위라든지 창자라든지 식도와 같은 기관이 상호 관련하여 소화계라고 하는 기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다세포성 생물에서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라고 하는 이런 흐름은 통합적으로 수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원자에서 생물까지의 이러한 그 생명체 구성 단계를 보면 인간 사회나 동물 사회, 동물 사회, 인간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사회도 아주 작은 어떤 세포라고 하는 것은 세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족이라고 볼 수도 있겠어요. 분자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간들 한 명 한 명씩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들이 각 개인이 각 기능을 하고 개인들이 이제 가족을 형성하고 가족들 중에 이제 이렇게 일부 사람들이 나가서 조직을 이루어서 회사를 간다든지 학교를 간다든지 이렇게 또 종교단체를 간다든지 이렇게 조직을 이루고 그 조직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사회 기관이 되는 거잖아요. 기관을 형성하고 그 기관에 가서 일하게 될 때 전체 인간 사회의 기관계, 뭐 예를 들면 금융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뭐 정치계라든지 이런 그 기관계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동물 안에서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안에서 세포가 조직을 이루고 조직이 기관을 이루고 기관이 기관계를 이루는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생물에서 생태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물계의 계층 구조, 생물체 계층 구조로서 조직화를 통해 원자에서 생물로 조직화되는 것과 생물에서 시작하여 기능적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것으로 구분한다고 한 것 중에 조직화를 통해 원자에서 생물로 조직화되는 것은 배웠는데, 지금부터는 생물에서 시작해서 기능적 생태계를 완성시키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조직까지 나가는데 그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계까지 나가는데 그 원자, 분자, 거대 분자, 세포 소기관, 그다음에 세포, 그다음에 조직, 그다음에 기관계까지 나갔잖아요. 근데 이 기관계가 모여서 어떻게 돼요? 생물 개체가 되는 거죠. 하나의 인간, 하나의 나무, 하나의 채소, 하나의 동물이 되잖아요. 그게 생물 개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오가니즘이 되죠. 사회로 따지면 하나의 국가가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사회에 관한 것도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생물 개체, 오가니즘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물 개체, 오가니즘은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 현상을 유지합니다.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다양하고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 생물 개체 하나도 자연스럽게 하나의 생물 개체, 깨구리라고 하는 생물 개체 하나가 이제 전체 지구 생명체들의 어떤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 개체는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 현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연못에 사는 개구리를 포함해서 풀이라든지 잠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모두 생물 개체가 되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 중이나 땅 속에는 아주 미세한 세균과 같은 생물들이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 있죠. 물론 그것을 현미경으로도 볼 수 있고 또 더 작은 것들은 전자현미경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작아도 볼 수가 없고 너무 커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큰 거는 이제 볼 수가 없는데 너무 멀리 있어도 볼 수가 없고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도 볼 수가 없고 이런 건데, 너무 가까이, 너무 멀리, 또는 너무 작은 것, 너무 큰 것, 이런 것도 이제 어떤 망원경이라든지 현미경이라든지 어떤 안경이라든지 이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과학기술은 발달돼 있죠.
어쨌든 생물 개체는 생명을 가지고 스스로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연못에 사는 깨구리, 잠자리, 풀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또 여전히 공기 중이나 땅 속에 미세한 세균과 같은 생물도 있다. 이런 각각의 생명 형태를 종 스페시스라고 합니다. 스페시스 중요하죠. 스페시스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각의 생명 형태를 스페시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각각의 생명 형태를 스페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개체고요. 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는 것이고, 개체군 population이라고 하는데, population은 다른 번역으로 하면 인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이 모여서 군집이 됩니다. 군집, 커뮤니티, 사회죠. 군집이 모여서 뭐가 될까요? 생태계가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 에코 시스템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개체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호작용이 가능한 지역 내에 살아가는 한 종의 그 생물 개체로서의 한 종의 모든 개체의 집합을 개체군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구리라고 하는 생물 개체들이 모여서 깨구리 개체군을 이루죠. 또 잠자리라고 하는 개체들이 모여서 잠자리군을 이루고, 또 풀잎할 때, 풀나무 할 때 그 풀들이라고 하는 개체들이 모여서 풀군을 이루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포퓰레이션을 이루고요. 예를 들어서 연못에 사는 모든 깨구리로 이루어진 개체군이 있고요.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은 자작나무로 이루어진 개체군이 있을 것입니다. 개구리 개체군. 그다음에 이제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 그다음에 개체군이 모여서 이제 커뮤니티, 군집을 이루죠. 특정한 지역 내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 종들의 집합을 군집이라고 합니다. 이제 지금 우리 학교 주변에 그 이제 행정구역 있잖아요. 행정구역 안에 여러 커뮤니티를 이룬 것 중에 하나로서 안양대학교가 있는 것처럼, 또 무슨 각 지역에 학교가 있는 것처럼 이제 군집을 이루어서 커뮤니티를 형성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연못에는 깨구리를 비롯해서 다양한 동물, 수초 등 많은 생물이 존재하는데 이 개체군들이 군집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군집. 네, 그러니까 군집은 이제 깨구리뿐만 아니라 여기 이제 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달팽이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물고기도 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군집을 이루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생태계. 생태계는 한 군집 내에, 커뮤니티 내에 상호작용하는 모든 생물뿐만 아니라 미생물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암석이라든지 빛이라든지 공기 등 생명체와 상호작용하는 모든 것, 생물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생물적인 것 요인까지 포함해서 생태계를 이룹니다. 연못에 살아가는 다양한 생물의 군집과 연못의 물이나 햇빛이나 토양 등이 합쳐져서 연못 생태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몸이 지금 이제 생명체 구성 단계로서요, 원자에서 생물까지 했고 생물에서 생태계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생물 개체가 이제 개체군이 되고 개체군이 군집이 생태계를 이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런 생태계가 모여서 또 뭐가 될까요? 생물권이 되는 거죠. 지구 생물권이라고 하는 큰 생물권이 되는 것입니다. 생태계가 모여서 생물권, 바이오스피어라고 합니다. 바이오스피어라고 하죠. 자, 지구에서 생물이 존재하는 모든 장소를 생물권이라고 하며 육상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대기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육상에 있는 생물들은 육상생물, 물에 있는 것은 수중생물, 대기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새 같은 그죠? 조류들이 포함되어 있죠. 생물이 존재하는 영역뿐만 아니라 비생물적 구성 요소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육상의 생물권을 육상권, 물은 수권, 땅속 깊은 곳은 암석권, 대기는 대기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생명체의 구성 단위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생명체의 구성 단위로는 분자,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 분자가 모여서 거대 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처음에 원자가 생명체에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에서의 원자가 모여서 분자가 되고요. 분자가 모여서 거대 분자가 되고 거대 분자가 모여서 세포 소기관이 됩니다. 세포 소기관들은 모여서 세포의 하나의 세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톰이 모리큘로 되고 모리큘이 거대 분자, 그다음에 셀 오가넬라, 그다음에 셀이 됩니다. 그다음에 세포가 모여서 조직이 되는 것이고요. 조직이 모여서 기관이 되며 기관이 모여서 기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은 티슈, 기관은 오간, 기관계는 오간 시스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기관계가 모여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생물 개체가 됩니다. 오가니즘이 되고요. 오가니즘. 오간 시스템 모여서 오가니즘. 이제 오가니즘이란 말의 의미를 알겠죠? 그럼 오가니즘이 이제 하나의 종이 됩니다. 스페시스. 이제 종들이 모여서 개체군이 형성되는 것이고요. 개체군, 포퓰레이션. 개체군들이 모여서 군집을 이루게 되고 군집이 모여서 생태계를 이루며 생태계가 모여서 이제 생물권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공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명체 구성 단위로는 원자에서 생물까지, 또 생물에서 생태계까지 이렇게 공부하였습니다. 그러면 생명과학의 연구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생명과학의 연구 주제는 이제 세포생물학이나 생화학, 분자생물학, 생리학, 유전학, 진화학, 생태학, 분류학 등이 있습니다. 자, 생명체 구성 단계가 지금 이제 원자에서 생물, 생물에서 생태까지 이루었는데, 지금까지 이러한 생명체의 특징들과 생명체 구성 단계들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생명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했죠. 자, 이제는 이런 생명과학이 어떠한 것들을 연구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생명과학은 원래는 이제 생물학이라는 학문이 있었고요. 생물학 이전에는 이제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자체가 없었죠. 그래서 생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긴 것도 인류 역사에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지만은 그 생물학이 이제는 생명과학이라는 분야로 발전했습니다. 거기에는 분자생물학과 유전학 같은 이런 학문들이 이제 기여한 바가 많죠. 분자생물학이나 유전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생명과학도 하나의 테크놀로지, 어떤 공학, 생명공학으로서의 기능을 하더라. 그래서 돈이 되더라. 또 어떤 경제활동이 되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과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라이프 사이언스로 된 거죠.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지금 분자생물학과 유전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세포생물학을 보면요. 세포생물학을 보면 세포생물학은 셀 바이올로지이고요. 생명체의 기본 단위인 세포 및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이들의 기능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식물세포와 동물세포로 나눌 수가 있고. 자세한 것은 이제 다음에 계속 공부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화학은 바이오케미스트리. 여기 지금 세포생물학은 셀 바이올로지. 그 다음에 이제 생화학은 바이오케미스트리고요. 바이오케미스트리는 세포를 이루는 거대 분자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학문이고요.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화학 반응을 연구합니다. 이거는 이제 탄수화물이나 지질이나 단백질이나 핵산이나 이런 생체 분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학문을 말합니다. 케미스트리 가운데서도 이제 생화 분야이고 바이오케미스트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학 중에 생물학과 관련된 학문, 그러니까 생화학이고요. 생명과학의 일부분으로서 생화학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자생물학이 있는데요. 분자생물학은 유전물질인 DNA와
RNA를 포함한 유전 정보를 담은 거대 분자들의 복제와 세포 내에서의 발현과 조절을 연구합니다. 분자생물학이야말로 바로 그 생물학을 생명과학이라는 단계로 업그레이드한 이 중추적인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분자생물학이 발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과학이 생명공학으로 발달했고 바이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가 개척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